은퇴 후 돈이 없으면 자녀와의 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분기점, 42. 이건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분기점 하나, 42. 노후 자금을 따로 뗄 것인가, 자녀 교육비에 다 쓸 것인가. A는 아이 학원비로 매달 150만 원을 씁니다. 영어, 수학, 예체능까지 다 너를 위한 거야. 노후 자금은 나중에 여유 생기면으로 미룹니다. B는 다릅니다. 아이 학원은 두 개로 제한합니다. 대신 매달 30만 원을 개인 연금 계좌에 자동 이체합니다. 미안하지만 아빠도 준비해야 나중에 너한테 안 기대해. 10년 후 원금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리가 붙은 20년 후 이 30만 원은 완전히 다른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녀에게 다 쏟는 것이 사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 없는 사랑은 20년 후 자녀에게 그대로 청구서가 되어 돌아갑니다. 두 번째 분기점 48. 여기서부터 갈림길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분기점 2, 48. 국민연금만 믿을 것인가? 개인 현금 흐름을 만들 것인가? A는 계산해봅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월 95만원. 이 정도면 그럭저럭 살겠지? B는 배당주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매달 40만원씩 6년째 매수 중입니다. 배당금이 이미 월 12만원을 넘었습니다. 연금 하나로는 부족해. 두 번째 파이프라인이 필요해. 월 95만원과 월 200만원의 차이는 숫자가 아닙니다. 자녀에게 손을 벌릴 것인가, 벌리지 않을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세 번째 분기점 55.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분기점 셋 55. 은퇴 후 지출을 미리 그려볼 것인가, 닥쳐서 알 것인가. A는 은퇴가 5년 남았는데도 매달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때 되면 어떻게든 되겠지. B는 은퇴 후 예상 생활비를 엑셀로 정리했습니다. 월 220만원 필요, 현재 확보된 현금 흐름 월 140만원, 부족분 80만원, 남은 5년 어떻게 메울지 계획을 세웁니다. 숫자를 모르면 불안만 남습니다. 숫자를 알면 그때부터 계획이 시작됩니다. 네 번째 분기점 62. 은퇴 첫날. 두 사람의 표정이 다릅니다. 분기점 넷 62. 은퇴 첫날 여유로울 것인가 조급할 것인가. A는 퇴직금 대부분이 이미 아들 결혼 자금과 대출 상환으로 사라진 상태입니다. 통장 잔고 300만원, 월 연금 90만원. B는 20년간 모은 개인연금과 배당주로 월 현금 흐름 250만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같은 나이, 같은 은퇴식. 하지만 하나는 시작이고 하나는 벼랑입니다. 다섯 번째 분기점 63. 전화 한 통이 관계를 바꿉니다. 분기점 5, 63. 자녀에게 손을 벌릴 것인가, 안부만 물을 것인가. A는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아들에게 전화합니다. 얘, 이번 달만 좀 도와줄 수 있니? 처음엔 흔쾌히 보내던 아들도 반복되자 목소리가 짧아집니다. B는 전화할 때 돈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별일 없니? 애들은 잘 크고. 아들 부부는 부담 없이 전화를 받습니다. 같은 전화기, 다른 용건. 용건이 반복될수록 그 관계는 의무가 됩니다. 여섯 번째 분기점 65. 명절이 이 격차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분기점 6, 65. 명절 방문 횟수가 말해줍니다. 애인의 집 명절 방문은 연 4회에서 연 2회로 줄었습니다. 아들은 바빠서 라고 하지만 A는 압니다. 매번 용돈 이야기가 나올까봐 어색해진 거라는 걸. 비네 집엔 손주들이 뛰어다닙니다. 용돈은 됐고 너희 여행이나 다녀와라. 자녀 부부는 부담 없이 자주 찾아옵니다. 자녀가 찾아오지 않는 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찾아올 때마다 짊어져야 할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분기점 68. 위기의 순간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가? 분기점 7, 68. 자녀의 위기 앞에서 짐이 될 것인가, 힘이 될 것인가? A의 아들이 사업에 실패합니다. A는 도와줄 여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기에 A도 병원비가 필요해집니다. 자녀들 사이에 누가 더 부담할 것인가를 두고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B의 아들도 같은 시기에 사업에 실패합니다. B는 오히려 여윳돈으로 도움을 줍니다.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같은 위기, 다른 역할. 돈이 없으면 위기 앞에서 짐이 되고 돈이 있으면 위기 앞에서 힘이 됩니다. 여덟 번째 분기점 72. 요양의 갈림길에서 관계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분기점 8, 72. 요양비를 누가 낼 것인가? 스스로 준비했는가? A는 건강이 나빠지자 요양시설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비용 분담을 두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각자의 삶도 버거웠기 때문입니다. B는 실버타운 입주 비용을 이미 마련해뒀습니다. 자녀들은 비용 걱정
걱정 없이 가끔 찾아와 커피를 마십니다. 방문이 의무가 아니라 그리움이 됩니다. 돈이 없으면 마지막 순간까지 자녀에게 짐이 됩니다. 돈이 있으면 마지막 순간까지 자녀에게 여유를 남깁니다. 마지막 분기점 75, 두 사람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분기점 9, 75, 남기는 것이 빚인가 여유인가? A는 세상을 떠나며 남긴 것이 없습니다. 정리해야 할 빚과 자녀들 사이에 서먹함만 남았습니다. B는 세상을 떠나며 자산 일부와 20년간 쌓아온 신뢰를 남겼습니다. 자녀들은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마지막까지 우리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하셨어. 돈은 사랑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사랑을 표현할 기회 자체가 줄어듭니다. 순환형 결말,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나이입니다. 같은 자녀입니다. 한 사람은 개인연금 계좌 개설 화면을 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직 나중에 라고 말하는 중입니다. 그 사람들은 20년 전의 A와 B입니다. 아니면 지금의 누군가입니다. 아니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입니다. 9개의 분기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어떤 건 이미 지났습니다. 어떤 건 지금 앞에 와 있습니다. 어떤 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최종 메시지, 노후의 9가지 분기점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자동이체 버튼 하나, 학원비 조정 한 번, 배당주 계좌 하나, 명절 용돈 한마디, 요양비 계획 하루, 그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선택들이 20년 뒤 자녀가 당신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자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